자, 윤 전 대통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젯밤 윤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좀 하나 자료 띄워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긴 글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제 따온 건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입니다.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치적 보복이고 탄압이고 공격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프레임을 모든 일에 계속해서 씌우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특검으로 몰아붙이고 독재 시대로 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피의자로 이제 소환한 이후에 올린 메시지인데 어떤 심경으로 좀 읽히세요, 대표님?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계엄이 2시간짜리 계엄이 탄핵으로 갈 사안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고. 네. 내란으로 갈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이래 보는 건데, 프레임에 이제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 프레임에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게 한동훈계예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그 이재용 삼성 회장이 19개의 혐의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이 승계 부분에서 같이 엮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같이 엮어서 재판 그 구형을 한 수십 년 구형을 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특검 검사예요. 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떤 입장에 있다는 걸 저를 잘 알고 있지만은 사과를 하고 그 시대에 그 시간들을 화양연화라고 하는 한동훈은 정말 이 이재용이라는 개인이 아니고 삼성그룹이라는 전체 그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또 거기에 전혀 승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제3자 뇌물죄로였고 경제공동체 였다가 다시 법전에도 없는 묵시적 청탁, 눈으로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용어까지 만들어내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한동훈계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무죄가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네. 한동훈계가 막 이거는 한동훈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뭐 나중에 재판은 뭐 한동훈이 그만두고 났을 때의 문제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직에 있었던 검사 출신이 그렇게 잘 나가던 그 검사가 세계적인 기업, 대한민국 제일 기업을 거의 5년간을 난도질을 해버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할 거냐고. 그러면 이번에 역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런 후속의 고용 문제가 그렇게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옥중에서 저런 메시지를 낼 때 누굴 생각했겠어요? 내가 한동훈이라는 사람만 인연이 같이 안 갔으면은 이래까지 안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두 정권에 보수 정권에 칼을 꽂은 사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안철수도 만나고 유승민도 만나. 제가 딱 볼 때 이거는 배신자 프레임을 스스로 걸고 넘어가네. 다 배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반거구 프레임을 갖고 간다. 무슨 반거구예요. 그 배신자 프레임이지.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잘못된 선택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다. 그러면서 저 글 안에 있는 역사가 언젠가는 역사의 판단을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마음이 저는 아릿한 게 정말 좀 잘하시지. 제가 2024년 12월 3일 날 계엄했잖아요. 그 1년 전에 우리가 집회하면서 현수막에다가 그래 적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제발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현수막을 붙였다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집회하면서 두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보수의 축인데 두 사람이 이게 싸워서 어떡하냐고 그렇게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도 저는 안타까운 게 정치하는 사람들 또 정치 개인 간의 그러한 신뢰가 무너지고 배신을 통해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일을 저질른 사람들은 그냥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지금 탄핵이 되고 내란 그거래 가지고 옥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저질렀던 한동훈은 뭐 어떻게 하긴 다 한다는 거예요. 한동훈은 그냥 가만히 계속 정치하면서 딴소리만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냐는 거야.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까지 해준 것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덕분인데 이제 사실 손절을 빨리 했죠. 검사장도 한 못한 사람을 법무장관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주변에 그렇게 반대했는데 한동훈을 놨잖아요. 저는 그렇죠. 혁신위원장 안철수 혁신위원장이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그 소위 말하는 친윤 핵심들에 대한 퇴진 맞죠? 왜냐면 윤석열 정권하고 같이 있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정면에서 탄핵이 안 가도 되는 상황을 탄핵에 가게 했던 한동훈 개들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한쪽을 빼고 혁신하겠다니까 인적 쇄신이 됩니까?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너가 다 잘못됐다. 너가 다 혁신 대상이야. 이래 보는 거예요. 너가 잘라서 야 친윤들은 쳐내고 한동훈은 그냥 놔두자 이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 얘기를 하시면서 생각은 마음이 잡잡하시겠다. 그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한다. 내가 왜 한동훈이라는 친구를 내 옆에 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후회를 하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글에 대해서 다른 사족을 안 달겠습니다만은 그럼에 의해서 국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글을 쓰셨어야 됐다. 저로 인해서 국정이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들께 너무 큰 짐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은 어떤 심경을 느끼셨어요? 어제 메시지를 오늘 신문 지면에 받아 쓴 언론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윤 대통령이 굉장히 외면받고 있고 이 보수 지지층으로부터도 어쩌면 질타도 많이 받습니다. 왜 계엄을 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정권을 이렇게 빨리 내어줘야 했느냐. 거기에 대한 원망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통치권을 벗어난 권한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정말 그것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행위였고 너무나 큰 무리수였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통령이 어쨌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시든지 아니면 뭐 법률 지식을 제대로 발휘하시든지 그 부분은 본인이 넘어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야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그 정치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을 그 상대는 누구였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던 국민의힘 무능은 어떠했는가 그 부분은 짚어봐야 한다. 네. 지금 여당이 당시 야당일 때 탄핵을 수십 차례를 하고 뭐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을 깎아버리고 특활비 이번에 자기들이 부활해놓고 그때는 몽땅 싹둑 다 잘랐습니다. 그렇게 위선적인 행태를 한 것에 대해서 그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제대로 방어를 못했다. 그 방어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이 엉뚱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지금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정말 또 비상계엄 비슷한 정말 망측한 또 행동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절을 환기시켜서 다시 소환해서 그 기억을 제대로 되살려서 대여투쟁에 나서야 된다. 국민의힘이 계엄했다고 해서 그냥 대통령만 욕할 게 아니라 계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 기억을 소환해서 지금 대여투쟁에 축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던 멘트 이제 굉장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생각이 좀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한 나라를 이끄는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특검은 피의자로 칭하고 있고요. 진보 지지자들은 이미 범죄자라고 낙인을 좀 찍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언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인연을 끊고 있다. 물론 계엄이 이제 좀 지나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어쨌든
저희는 이 계엄이라는 결과만 보기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이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나라의 이제 지도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런데 언제 수감이 되고 죄가 있냐 없냐만 외치고 있지,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나 심경은 이미 국민분들한테서 조금 잊혀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수 언론으로서 한 나라의 수장이었던 이와 또 한 나라의 수장이 된 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오늘 만들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 생년월일부터 이제 양력 보여드리고요. 다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나이대가 비슷합니다. 60년대 생일로 이제 비슷하고요. 뭐 서울 출생, 그리고 뭐 경북 안동 출생, 이렇게 좀 저희가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이 이제 좀 중요한데, 두 사람이 이제 어쨌든 대권 라이벌이었고 공정하게 경쟁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과 정치 여정을 좀 저희가 비교해 보려고 이제 만들어 봤는데, 한 사람은 평생 검찰에서 보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변호사, 야당 대표를 거쳐서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원칙과 이제 정의를 앞세운 검사로 국민 앞에 처음 이름을 알렸고요. 정권 교체의 기대 속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측근들도 함께했던 이제 좀 사람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더니 한때 한남동 관저를 찾던 의원들조차 지금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켜줄 사람 없이 홀로 싸우는 모습에 심지어 정치적 입장을 떠나 안쓰럽다는 말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내 비주류 정치인으로 발을 내딛었지만 특유의 승부사 기질과 대중 장악력으로 당내 1극체제 만들어냈고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당과 지지층은 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이고요. 정치적 논란과 사법 리스크 다 해소한 듯이 보입니다. 여기서 민주주의와 공정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이제 찾을 수 있는지 보이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 현재 모습이 두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생존력, 무엇이 갈랐다고 보이는 건지 위원님께 먼저 여쭐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의 핵심은, 대민주주의의 핵심은요,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지면 그걸로 대통령의 힘도 빠지고 여당의 힘도 급전급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정당의 최대 목표이기도 하고 어쩌면 정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의 최대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물론 잘한 것도 많지만 선거 관리에 너무 안이하게 되었다. 첫 번째 선거, 지방선거는 이겼는데 지방선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총선이죠. 왜냐하면 대통령 권력을 억누를 수 있는 게 의회니까, 국회니까. 근데 그 국회의 총선을 다수당을, 여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여당을, 다수당을 만드는 작업이 너무나 서툴렀다는 겁니다. 지금 뭐 명태균이고 뭐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총선에 임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너무나 서툴렀고, 그리고 뭐 아까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참모들을 너무나 엉터리 같은 참모,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을 황태자로 만들어서 그러한 사람을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표를 얻겠습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을 써야죠. 자기의 힘을 더 북돋워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약점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그냥 뭐 검사들 다 데리고 와버려서 이러니까 국민들이 그 정권에 대해서 식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정부가 어떤 사람을 쓰느냐를 딱 보면서 그 정부의 인상과 태도를 알아챕니다. 아,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총선에서 참패했죠. 참패하면서 그때부터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참패를 하니까 윤 대통령은 답답하죠. 답답한데 이게 저항수단이 없단 말입니다. 대항수단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이재명 그러면 잡아와 이렇게 검찰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군대까지 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서로 헐뜯고 흉보고 많이 싸우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이기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헐뜯고 싸우지 말고 네. 제발 이번 전당대회에서 좋은 당대표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 이기면요 국민의힘이 그냥 지금 뭐 그냥 걸레 같은 옷 입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지방선거 이기면 그때부터는 정말 명품 옷을 입고 새롭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선거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시면 윤 대통령의
패배 그리고 실패는 절대로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러한 기억을 정말 곱씹어서 내년 지방선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대권 라이벌이었고요. 공정한 선상에서 이제 대결을 했는데 지금의 현재 모습은 너무 달라서 이제 저희가 비교 이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불법 대북 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 이제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5개 재판이 다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감자라는 이제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좀 어떻게 그 정치를 하셨던 이제 원로인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원로는 아니고 너무 전문가시니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은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단점은 대의민주주의를 너무 모른다. 대의민주주의. 그 징조가 아무튼 뭐 이준석 당대표가 괴롭혔죠.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괴롭히고 여러 가지 뭐 했는 일이 있어도 어쨌든 그 문제는 당에다 넘겨야 되는 문제고, 당대표 뽑을 때 나경원 의원 쳐낼 때 집단적 반이성주의자들이 초선 의원을 56명이 연판장 돌리고 소위 말하는 왕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막 인격 모독의 공격을 그것을 용산에 인정하여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용산이 주도해서 한 거예요. 그러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었는가? 저는 그거 아니라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사람을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전화 한 통화 못하고 뭐 만나본 적도 없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제일 가까운 분들한테 얘기해서 저를 좀 만나셔라. 저를 만나시면은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은 협치라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 협치하는 거지 야당을 위해서 협치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협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은 파트너가 범죄자가 되더라도 이재명이라는 엄연한 제1야당의 당대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그것이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법의 문제는 재판에서 하도록 사법부에 넘겨놓고 정치 영역은 정치 영역대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뭐 예산 제일 나중에 예산 사건부터 해가지고 탄핵 30몇 건에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자기 검사 조사하는 검사 탄핵하고 말도 안 되는 반역행적 입법 독재를 했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은 엄청나게 많고 그러한 권한에 설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내 민주화를 지켜줬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스맨들만 키운 거예요. 자기하고 폭탄주 먹고 자기 얘기 잘 듣는 사람만 계속 불러서 또 가장 먼저 기업하자마자 가장 먼저 배신하는 김무성이랑 같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술을 드시고 하셨으니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계엄 전국, 탄핵 전국 딱 되자마자 다 돈 돌리고 얼굴도 안 비추고 감옥 집어넣어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람을 보는 안목이 너무 떨어지신 거 아니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어쩌면은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배신당할 수도 있다. 그래 한동훈 같은 사람, 김무성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배신하고 가장 믿었던 친윤들이 지금 다 돌아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검사로서 오랫동안 검찰총장까지 했지만은 이 국회와 대의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의 핵심인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셨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그에 반해서 이재명의 민주당, 제가 민주당은 어느 누구도 김대중의 민주당이라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그냥 민주당의 김대중 대표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얘기를 이재명이 스스로 꺼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 앞으로 일단 당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을 장악하는 방법이 전형적인 좌파들의 방식으로 했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을 나눠주고 정적은 확실하게 몇 번 견제하다가 정적 안 되면 전부 다 싹쓸이 해버리고 공천으로 나눠주고
좌파들 자기하고 생각 다른 좌파들한테 국회의원 자리 다 나눠주고 몇 석씩 다 줬잖아요. 뭐 저 좌파들 단체 정당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좌파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독식이라는 걸 잘 안 합니다. 사실은 독재는 하는데 전체주의 독재는 하는데 독식은 안 해요. 다릅니다. 나눠줘요. 네. 그래서 지금 개딸들에 의해서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확실한 팬덤층을 지고 그래 갔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 확실한 팬덤층이 없었어요. 지역적으로는 영남 지역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확실히 지지하는 팬덤층이 없는 반면에 이재명은 확실한 개딸이라는 팬덤층을 중심으로 정적들을 달래다가 안 되는 게 다 쳐버리고 자기들 사람들은 확실하게 챙겨준다고. 그럼